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틀림이라 배척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손익계산 없이 서미고 동화된다면 세월의 흔적 속에서 만들어간 수많은 인연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공감은 이루어져 그가 있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2019년 10월 31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 제75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간 기온은 살짝 내린 가을 비에 스산해져서 매년 이맘때에 흘러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는 오늘도 속절없이 저무는 10월을 아쉬워하고 있네요. 잠시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전유나가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둘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네. 너를 처음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사나는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젠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저 사나는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젠 알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날에 들어보는 전윤아의 노래죠. 너를 사랑하고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채 75화에 함께 해주실 분은요. 금천구 여성 의원이죠. 똑소리 나는 열혈 의원이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살짝 들리기도 하던데 우리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시면서 독산 234동 지역구 이경옥 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활기차게 오늘은 사랑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기술은 포포저 이언니 PD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송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또다시 이렇게 맞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의원님과 함께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청취자께 의원님 본인 소개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대 때 금천구의 비례의원으로 처음 구의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독산 234동 지역구를 두고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천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렇죠. 지난 7대 유일하게 여성 의원 비례대표로 금천구에 입성하셔서 또 이제 8대 지방선거에서 독산 234동으로 당당하게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운영위원장이라 정말 바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시간이 제법 1년 넘게 흐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요즘 관심사 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소회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천구 의회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 수가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사실상 상임위별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 형편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중에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이나 또 특히나 이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굳이 운영위원장이 아니어도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일이 있는데요. 주민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SNS를 통해서 제 의원 활동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난주가 딱 100회를 맞았더라고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하는 중에 주민들께 칭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 또 그런 중에 제 스스로 책임감과 또 마땅히 할 일에 대한 그런 나름의 계획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밴드에서 또 지면에서 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던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2건의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렇게 지면을 통해 알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조례 안 건 어떤 것인지. 하나는 금천구 여성단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였고요. 하나는 이제 금천구 출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렇게 딱 조례의 그 이름만 들어도 대략의 분위기는 느껴지실 거예요. 금천구가 22년 전에 개청을 하면서 그때 여성단체 협의회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이렇게 여성 단체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여성 인력을 양성하거나 하는 곳에는 많이 그런 여력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여성 단체들이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천구에 20여 개가 넘는 그런 단체들이 금천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누리고 네. 그리고 또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친화도시 네. 많은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금천구가 그래요. 출생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한 부분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네. 금천구에서 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좀 많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산후조리라든지 네, 네. 뭐 모자 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더 관심 갖고 네. 이렇게 구와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거를 찾아 나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이제 임신하려고 우리 며느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네. 네, 기가 부쩍 뛰네요. 어이님 많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임산부들에게 금천구 임산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좀 들려졌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어이님께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재정 조례를 위해서도 이렇게 깊은 관심으로 저희가 지난 8월에 금천구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간담회 시간도 함께 했었죠. 그때 이용건 목사님도 오셨고 네. 또 산아래 학교 김유선 활동가님도 오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마을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디어 지원 조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디어 공동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맞아요. 네. 예, 라디오, 영상, 신문 이렇게 다양한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적인 역할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네, 네. 그런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점 공간이 좀 맞아요. 예, 마련이 네네.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매체에 네. 그런 걸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금천구에서도 마을 미디어가 정말 활발하게 네. 그런 민주적인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그 전달된 의견들이나 모아진 의견들을 충분히 잘 구현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주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런 조례가 잘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네. 좋은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얹어서 네. 예, 한번 만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마을 미디어 조례가 네. 이렇게 제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서울시 지역마다 미디어 활동가 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의원님께서 금천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발빠르게 저희들의 어려운 숙제 또 이렇게 당면에 있는 그런 과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금천구 의회에 이거를 다뤄보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신문에서가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네. 이렇게 그 공간을 지원하는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네.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가 부럽다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네. 금천구에서도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활동하시는 미디어 활동가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뭐 미디어 지원센터 이렇게 거창한 거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재정 그런 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마을 미디어도 이제 공동체 활동의 하나잖아요. 네네. 금천구도 마을 공동체, 뭐 지방자치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쵸. 네.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모아가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네. 절대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공간이 주어져야지 주민들이 네. 생각을 같이 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자주 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정도 그러니까요. 생기고 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공간이 마련이 맞아요. 돼야지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크든 작든 좀 많이 곳곳에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살짝 거기에 덧붙여서 조례를 언제 금천구에 이게 저희들 미래에 대한 게 얘기가 될 수 있는지. 2020년 초에 예 만들 예정으로 발의를 할 예정으로 발의를 네. 예,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내년이군요. 네. 네. 어쨌든 의원님의 활동을 많이 네,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라디오 금천이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네. 또 이웃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 방송 나의 이웃과 수어로 인사하기. 네, 캠페인 방송 이훈 국회의원님을 시작으로 릴레이가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께서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조금 이따 사진을 영상을 찍을 거래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금천구 장애인에 대한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장애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인지 네,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쵸. 그거는 곧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장애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보는 거, 듣는 거, 그래요. 말하는 거, 뭐 이동에 불편이 있는 거, 뭐 그런 장애를 주로 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장애는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네. 정상 일반인들이 그러한 장애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네. 인식을 같이 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틀림을 그러니까 맞아요. 틀림이라고 우리가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렇지 않고 다름으로 가는 거. 우리가 이 얘기를 항상 하면서도 네. 이 얘기 너무 식상해. 그렇지만 그게 곧 맞아요. 예,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장애인분들을 뵈면은 네.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사회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그 환경이 불편함이 느끼지 않는 그런 환경이 네. 우선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나 관심이나 또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소외되고 또 이렇게 소수의 이런 분들의 복지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요즘 그런 분들의 활동도 많이 되고 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구에서나 지자체에서도 들여다보고 하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네. 네, 점점 더 이렇게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한동안 이제 떠했던 미세먼지가 가을 바람을 타고 다시 하늘을 흐리게 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금천구의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 대책을 서울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금천구가 지리적 특성이나 그리고 네. 또 이제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지대도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여기가 이제 공항을 지나는 그 길목이기도 해서 네. 어떠한 분들은 그 시흥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편을 네, 그런 이야기를 것 하시고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쪽 가산동이나 독산동 이쪽 분들은 네. 그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항공 소음에 관한 거는 사실상 금천구가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의견을 네.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 거를 무엇보다 빨리 알아야 되고 그렇죠. 빨리 맞아요. 알아서 네. 그거를 주민들께 빨리 전달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취약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도움을 또 드리고 네, 맞아요. 하는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금천구도 보통 지자체별로 측정 장소가 한 개씩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금천구는 네. 작년에 네. 저기 독산 삼동 그 문성초등학교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측정소가 아. 하나가 더 생겼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를 최대한 빨리 예, 캐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취약계층에는 뭐 소극적이긴 하지만 마스크 같은 것도 좀 네네. 충분히 보급을 네네. 해드리고 그리고 맞아요. 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그 방진망이라고 창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네. 것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구에서 관심 갖고 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미세먼지나 또 아주 초미세먼지들 그쵸.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건강이나 이렇게 크게 피해가 네. 가지 않도록 네. 예, 원천 차단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 예, 이렇게 막아가는 예, 그런 시스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 네, 그 맞습니다. 예, 금천구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고 네.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환경이 사실 금천구가 환경이 안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어떤 대책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신다 하니까 좀 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독산 2, 3, 4동 지역구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많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좋은 결실 같은 게 있는지 좀 네.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곳이나 이런 데는 인사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드리냐면은요. 네. 독산 2, 3, 4동 네. 우리 동네 구의원이라고 제가 인사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구의원들은 무슨 건물을 뚝딱뚝딱 뭐 다리를 놓고 뭐 그렇죠. 그런 일을 앞에서 뭐 하는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필요한 네.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서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협조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맞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가 저희 그렇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주차장 문제 아주 민원 자체는 어찌 보면 소소한 민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소소한 민원들이 그 주민들의 생활을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네. 또 어떨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또 네. 고쳐 나가고 이런 거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떤 큰 보람 뭐 이런 거는 모든 게 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가 저희한테는 다 보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은데 이제 어쨌든 민원이 생기는 거 열심히 의원님이 문을 의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네, 많이 기다려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정 활동 임기가 이제 좀 남아 있는데 그 임기 내 이렇게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정책이나 어떤 사업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약을 사실상 구의원들은 뭐 공약을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네. 7대 때 그 4년의 의정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거는 꼭 정말 필요하다. 네. 그런 게 필요한 거가 실현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주민들의 휴양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뭐 시골 같은데 지방에 폐교를 구입해서 뭐 캠핑장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캠핑장이나 뭐 여가를 즐기는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죠. 거기에 네. 항상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뭐냐면은 교육, 워크숍, 네.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적지 않아서 그리고 또 가고 싶을 때 수시로
일자만 맞으면은 유기적으로 날짜를 맞춰서 그렇죠, 맞아요.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어떤 시즌에 다 몰린다거나 맞아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10월에 뭐 11월에 정말 뭐 금천구가 뭐 텅텅 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셔요. 예. 제가 그 휴양시설 내지는 교육시설 네. 예, 그런 거가 지방에 이렇게 하나 좀 여유롭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청소년부터 맞아요. 예, 어르신들 네. 네. 또 일반 우리가 가족들 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천 구민의 별장 좋네요.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주민 휴양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공동체 활동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네. 마을 공유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 좋겠다. 네, 그 공유 차량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한 가지는 방법적으로 구청에 있는 뭐 큰 버스나 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활동에 내어주는 그런 네.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민들끼리 공유하는 물건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비용적으로 모든 활동 공동체나 모임에서 필요한 것들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어느 곳에 있는 거를 이쪽에서 빌려 쓰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네. 하거든요. 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옮길 수 있는 이동 차량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금천구 공유 트럭 네. 그런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뭐 운전이 가능하신 네. 좀 젊은 어르신들 그쵸. 예, 그런 네. 분들의 일자리로 연결을 해서 네. 예, 마을의 좋겠다. 네. 중고 물품이나 중고 물품을 제가 한번 사보려고 그랬더니요. 네네. 서랍장 하나에 15,000원인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요? 용달을 네. 옮기려고 그랬더니 네. 4만 원을 달래요. 그러니까 온송비 그러면 이제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일들이 금천구 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공유 경제에 있어서 정말 모험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랑도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또 법령적으로 또 가능한 지원인지 이런 것도 그렇죠. 사실 살펴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면 더 좋은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별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구회석은 또 이런 단체금 공동체 단체금 필요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용할 수 있고 할 텐데 네.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또 지역 주민들도 될 수 있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의원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필요를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이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주민들은 구의원이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많이 불러주고 그렇죠. 예, 주민들의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마땅하게 쓰임을 받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저희를 좀 가까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네. 가까이 두셔서 네. 필요할 때 네. 또 꼭 도움이 필요할 때 네. 부담 없이 편하게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성 구의원님이시니까 뭐 여성 주민들이나 주부님들 어쨌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대로 어려움을 네. 이렇게 논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경호 의원님이 좀 인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여기저기서 많이 좀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제 1부 끝날 때쯤 된 것 같아요. 의원님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2부에서 다시 오죠. 네. 어떤 곡 해청해서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네. 노래인데 네. 오늘 제가 이러이러하게 라디오 금찬에 갑니다 그랬더니 네. 어떤 지인분이 네.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아, 네. 네, 이문세의 강화문 연가 저희 이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금천 윤명숙의 사랑채 75화 금천구 의회 이경옥 구의원님과 함께하는 소소한 인생 스토리 2부를 유쾌 상쾌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의원님 인생 스토리 편안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더 떨리는데요. 아니, 앞엔 조금 떨리셔도 네. 이제 이 부분이 오면은 게스트분들이 많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감이 잡았다고. 네. 그래서 진솔하게 인생 스토리 우리 한번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천구 언제부터 살게 되셨나요? 아, 금천구에는요. 네. 87년 결혼을 하면서 아, 그랬군요. 네, 네. 와서 지금까지 네. 쭉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근 30? 4년 정도? 아, 네. 네, 33년? 아. 네. 저도 만만찮게 살았는데 더 오래 사셨네요. 네. 중고 시절 소녀 이경옥 어떤 꿈을 키웠으며 뭘 잘하는 학생이었을까요? 네. 사실 중고 시절에 별로 특별하게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네. 예, 공부 이런 거는 그냥 성실하게 사고 안 치고 아. 그렇게 하는 적이었었고요. 음. 그리고 특별한 꿈을 안 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나는 특별하게 꿈을 꾸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네, 네. 그 한국 탁구 안재영 국가대표 네, 감독님을 네. 우연하게 이렇게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 네. 그분의
이런 꿈에 관한 이야기를 또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그러게. 들었던 적이 네. 있는데 그 안재현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꿈 없어도 괜찮아. 그러게. 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 살면 되는 거야.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제가 저희가 사남매인데 사남매 네. 중에서 제가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딱히 내가 뭘 해야지 그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언니 오빠 따라다니고 맞아. 예, 그러면서 재미있거나 좋으면은 네. 더 열심히 따라다니고 네. 이러한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나는 이 다음에 자라서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성년이 되는 그 즈음에 나는 무슨 직업을 갖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네. 아유, 저는 그 시절에 이렇게 글 쓰는 거를 그때 좀 문학 쪽에 네.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노트에다가 뭐 제목을 탁 쓰고 소설을 쉬는 시간에 있으면 또 옆에 짝이 네. 만화를 잘 그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걔는 또 옆에 만화를 그려주고 그게 인기가 있어갖고 다른 반 애들이 쉬는 시간에 줄을 서서 빌려서 보게다. 네. 그래서 학교에 문학 소녀에서 중고 시절의 꿈이 뭐냐면 나는 문학 소녀로 글을 쓰고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쪽으로 못 그러는데 네. 그 시절에만 있었던 일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추억 아니면 좋아했던 일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뭐 도드라지는 그런 저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열의를 갖고 재밌게 했었던 일이 네. 방송반 활동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즈음에 방송 축제, 학교 축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 맞아요, 즈음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다른 학교에 가서 이제 방송 그 관련해서 뭐 발표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또 같이 참여해서 방송도 하고 이러면은 방송반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게.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방송반들 이렇게 헤드폰 쓰고 마이크 그렇죠. 너무 멋있어 보여서 예. 그 꿈을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없는 장비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거여서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청년 시절 이경옥 예. 어떤 일을 하셨으며 뭐 청년 시절이라 하면은 뭐 대학 시절도 좋고 네. 20대, 네. 30대도 그때 들어가겠다 그렇죠. 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 20대 청년 시절이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 네. 결혼을 일찍 해서 육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스갯소리로 나는 쟤 키워서 본전도 못 찾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 그게 왜 그러는 거 아니? 직장생활 좀 해갖고 네. 엄마한테 월급 봉투를 갖다 드린 적이 그러게. 없었어요. 아, 그래서 네.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 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어요. 아, 처음부터. 네네. 예, 교사로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차렸네요. 처음부터 운영을 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네. 한 20여 년을 한 직업으로 금천구에서 금천구에서 아이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셨네요. 네, 네. 원장님이셨네요. 네, 그렇게 아, 해서 네. 20대, 30대, 40대가 네. 아이들하고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애 키우면서 네.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 개인 스토리에서는 첫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첫사랑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다니 결혼 이야기라도 좀 파고들면 어떨까 첫사랑과 싶네요. 결혼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재밌던 이야기, 결혼 생활, 결혼에 대한 뭐 러브 스토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좋겠네요. 어떤가요? 아이들 키우면서요.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릴 때 엄마도 어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쁜지도 사실 잘 모르고 마땅히 이렇게 잘 키워야 되고 하는 그런 책임감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일과 병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는
그 살아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나름으로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정말 살았던 것 전투적으로 같아요. 살았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그죠? 살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뻐요. 아니 그럼 지금 할머니시네. 네, 할머니입니다.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젊은 할머니라서. 네, 그런 거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아, 내 자식도 내가 그래요. 그 저 시절에 살았던 네. 그런 치열함으로 살 텐데라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은 네.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비해서 요즘 엄마들이 더 일과 또 아이 육아 같이 네. 하느라고 네. 더 치열하게 사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저도 어제 우리 손주 좀 봐주러 네. 눈에 밟혀갖고 갔는데 네. 보면 안쓰럽고 또 매에 있으면 내 할 일이 있는데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느 CF를 보니까는 손주, 네. 뭐 아이들 뭐 네. 이러면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정치에 대한 안목이 일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정치 활동하게 된 계기 궁금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가지 직업 어린이집을 20여 년간 운영을 하면서 네.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도 맡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보육 정책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네. 또 그런 일이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정책이 이슈가 될 때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금천구의 보육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그런 일에 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기도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지역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비례의원으로 아. 처음 정치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뭔가 적성에 맞으셨기도 네. 하셨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여성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뭐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네.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보니 이런 점은 어렵더라. 아니면 또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보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비례의원이 되면서 정치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 네. 크게 어려움은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는 일들이 다 처음 하는 일들이고 네. 또 하는 일마다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면 네. 또 좋은 결과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금천구에서 여성 정치에 있어서는 제가 맨 앞에 있다, 맨 그렇죠. 앞에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죠. 현재. 맞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런 게 보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큰 책임감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네, 잘 맞아요. 아시다시피 네. 금천구가 여성 선출직 더군다나 여성 재선 의원을 내는 거가 처음이었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것과 잘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네. 잘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 같이 병행하기가 참 힘드셨을 텐데 요즘 세간의 영화 핫한 남녀 논쟁거리기도 하죠. 82년생 김지영 영화. 82년생 김지영. 네, 저도 사실 못 봤어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TV에서만 살짝 지나가는 것만 보긴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성 문제, 뭐 여성들이 이렇게 당면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지금 여성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무엇이 정말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 예, 이렇게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제 인생에서 있어서 제가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네. 우리 보통 왜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주류 뭐 이런 평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일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상 정치나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네. 더 나가서 여성 정책이 어떤 게 만들어진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상 좋은 정책들은
사이사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정책을 정말 유의미한 결과로 잘 이끌어내서 만들어내는 것도 네. 그 부분에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는 게 여성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네.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이님께서 이제 가장 닮고 싶은 어떤 분, 인생의 멘토라 할까? 어떤 분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제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보훈처 장관, 보훈처장님, 네. 피우진 보훈처장님. 네, 맞아요. 네, 네. 그 분의 그 삶을 쭉 들여다보면 네.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네, 정말 맞아요. 예, 거기에 맞서서 예, 여성이 당당하게 네.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렇죠. 그 이상의 역할을 남들이 가지 않은 그런 길을 당당하게 이렇게 잘 네. 자기 인생을 꾸려 나가셨다라는 거는 그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사신 네, 분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네, 분이죠.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삶에 당당하게 예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내가 아는 세상이 다를 수도 그쵸. 있겠지만 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금천구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나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네.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의 숙제. 이경옥 의원님의 내 인생의 숙제. 뭐 그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어떤가요? 네, 거기서는 이제 살짝 작아지는데 한 가지는 네. 제가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글쎄요. 네. 뭐니 뭐니 해도 그래가지고 건강이 최고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건강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게요. 맞아. 이렇게 자신하던 그런 저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거 정말 힘들던데. 네, 그게 이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어떤 지금 운동? 아주 걷는 거? 걷는 네. 것도 하고요. 네. 한 시간 걷고 네. 또 한 2, 30분 뭐 기구나 이런 것도 하고 네. 또 집에 와서 한 30분 정도 뭐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아침에 움직이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힘든 시기가 딱 지나니까는 재미있어요. 맞아요. 예. 재미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쨌든 이제 제가 직업이 한번 바뀌면서 예. 이렇게 그렇죠. 구의원이라는 네. 박중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주민들께 언제까지 제가 선택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잘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고 주민들께 좋은 느낌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끝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얘기 중에 못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뭐 좀 약간 피력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들께서 네. 구의원들 또 저를 비롯 저 외에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네. 주민들 가까이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가까이에 두셔서 네. 뭐 가끔은 질책도 좀 하시고 네. 칭찬도 하시고 네. 또 좋은 말씀으로 또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께 잘하는 정치인으로 예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주변에 고마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의 인사 전해주시죠. 네. 시간이 정말 빨리 네, 가죠. 그렇죠. 벌써 10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우리 또 주부님들이 이제 김장 네. 준비하고 월동 맞아요. 준비하느라고 네. 또 벌써 마음들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어르신들은 다가오는 겨울 또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네.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가오는 추위에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엔딩 음악 어느 분과 함께 듣고 싶으신지 신청곡 주시면 끝에 네. 엔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네. 이맘때면 흘러나오는 네. 노래가 있다 그러셨지요? 네, 네. 예, 오늘도 그 노래를 한번 네, 듣고 싶다. 이용해 그렇죠? 네. 잊혀진 계절 네. 청하겠습니다.
엔딩곡으로 이용이 잊혀진 계절 PD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방송에 진솔하게 참여해 주신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이경옥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주민들의 삶에 정치를 녹여내려는 네, 열혈 의지로 활동하는 이경옥 독산 234동 구의원님께 끝까지 분투하시길 정말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 태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값진 삶은 아닐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줬다면, 또 어둠에 홀로 버려진 이를 빛으로 인도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값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차가워진 날씨에 네, 따뜻한 목도리 또 네이드 준비하시고요. 독감 예방주사 꼭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